안녕하십니까. 1과영득 최영득 원장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대한 선택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택 과목에 대한 선택 전략, 참 선택이라는 걸 두 번 쓰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요. 선택이라는 게 무엇이죠? 자, 선택을 생각해 보는 건요, 여러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서 사용한다는 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한문은 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한번 써봐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결국에 여기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진로 목표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선택 과목은 볼 수가 일단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진로라고 하면 너무 막 방대하고 막 장황하고 이거 어떻게 다 정리해야 되냐 고민스럽잖아요. 물론 고르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9월 또는 4월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이과 문과를 떠나서 계열, 인문계열, 사회계열, 의학, 보건계열 여기보다 조금만 더 아래 과정인 바로 중계열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계열, 내가 언어문학, 인문과학, 상경, 사회과학, 보건 등등에서 어느 파트에 내가 속하는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선택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 그럼 직접 오늘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검색을 해볼 건데요. 오늘 안내드릴 사이트는 바로 고교학점제라는 사이트입니다. 선택 과목과 고교학점제 잘 어울리죠?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직접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항상 이런 거 확인할 때에는 언제나 저는 최영득 원장의 진로진학 정보 URL을 들어갑니다. 유튜브에 똑같이 업로드 해놓을게요. 자, 내려가 보니까요. 네, 고교학점제 교육부 사이트가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 홈페이지를 쭉 들어가 보이니까요. 이렇게 오른쪽에 주요 메뉴 바로가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과목 안내가 보입니다. 자, 과목 안내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과목 안내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 사이트 바로가기라고 해서 가이드가 쫙 열립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대학 전공별 고등학교 참고자료, 교육과정 교과별 안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선택 과목을 골라야 되는 거니까 대학 전공별 고등학교 참고자료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사이트죠. 네, 잘 안 보이실까 확대해 볼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친구가 인문사회 계열인지 자연과학 계열인지 공학 계열인지 예술체육 계열인지 교육에 따라서 우리 친구가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초로 이런 거를 선택해서 듣고 탐구로 이런 걸 듣고 생활교양으로 이런 거 들으면 좋아요 라고 쓰여져 있죠.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된다?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중계열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검색하고 나서 보니까 밑에 이런 것도 보여요. 자, 인문사회에서 나는 사회가 계열인 것 같은데 내려가 봤더니 심리는 이런 이수 과목을 하고 사회복지는 이런 이수 과목을 하네. 왜 진로 선택 과목을 보여주지 않고 갑자기 이수 과목을 보여줄까요? 자, 자세히 보시죠. 그 대학의 학과의 이수 과목을 보니까 조금 더 어떠한 과목을 선택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삼아서 저 수업을 잘 들으면 좋을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냐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꿀팁은 선택 정도가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그쵸? 전략이란 건 무엇이냐면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법,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전술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뭘 들을 거지라는 것은 전술이에요. 바로 오늘 쫙 펼쳐지는 이런 그림인 거죠. 그런데 그런 작은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생각해보자면, 야, 내가 이 3년 동안 어떻게 이끌고 나가지? 나는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나가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조금 더 좋고 더 훌륭한 작전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고등학교 2, 3학년 과목 선택 전략 조금 더 심화 나가보겠습니다. 이러려면 이제 중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떠한 학과에 들어가고 싶은지를 고민해봐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딱 학과 선택합니다 라고 하면요,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안내해주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서는 이쯤 되면은 서울대학교에서 모집 단위별로 하는 권장 과목 들으라는 소리구나, 저 사람 또 쉽게 나가면서 되게 거창하게 표현하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핵심 권장 과목과 그 다음에 권장 과목을 보면 좋아요, 저거 들으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 과목이 저것뿐이 없나요? 아니죠. 우리가 저걸로 끝난다면 나머지 과목은 뭘 들어야 할지 우왕좌왕하고요, 전략이 없어집니다. 자, 이럴 때 어디로 들어가냐? 제가 이제부터 쭉 스토리를 이어나갈 텐데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안내드릴 과목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커리어넷입니다. 한번 커리어넷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 부분을 잠시 나가서 최영득 원장 사이트를 거면 커리어넷 직업선택 사이트가 있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서요, 오늘은 뭘 검색해 볼까요? 한번 반도체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를 검색하니까요, 전자공학 기술자,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반도체 공학 기술자 등이 나옵니다.
자, 반도체 공학기술사가 진로니까 한번 반도체 공학기술사로 가봅시다. 자, 들어가니까요. 첫 번째로요. 하는 일이 나오고 적성 흥미가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요. 들어갈 곳은 능력, 지식, 환경으로 들어가 볼게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여기로 들어가 보면 중간에 지식 중요도가 나오는데요. 물리 중요하죠.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니까. 화학 중요하다는 거 우리 친구들 가끔씩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공학과 가면 물리하고 지학 듣지 뭐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화학 중요하다. 그리고 수학 중요하고요. 컴퓨터 중요하고 영어 중요하고요. 자,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지 한번 더 보긴 할 건데요. 나오네요. 커리어에 들어가서 내가 진로를 뭘 선택한다면 어떤 과목을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지 저런 과목 중점으로 수업을 선택하면 손해를 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이거를 봤는데 아직 전략을 짜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하면 저는 당당히 다시 직업계로 돌아가서요. 관련 학과를 보니까요. 반도체 학과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반도체 학과에 들어가니까요. 학과 개요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자, 관련 교과목이 이런 교과목을 들으면 됩니다. 라고 해서 전문 교과 1하고 2까지가 다 나왔습니다. 일단 게임 끝나네요. 자, 우리가 어떤 수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제는 전략을 봐야죠.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략 어떻게 들어가냐? 개설대를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반도체 공학 역시나 좋은 대학들이 많네요. 그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학교들은 고려대하고 연세대학교인데 오늘은 연세대학교 한번 들어가 보죠. 하고 연세대를 딱 클릭을 해보면 아름답게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공학을 들어가면 좋은데 커리어넷은 정확하게 그냥 대학으로 딱 가버립니다. 아, 찾기 힘드네요. 그쵸? 그러지 말고요. 구글에다가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를 한번 그냥 검색을 해보죠. 조금 풀 팔아야 되긴 하지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세대 반도체 공학과가 나옵니다. 뭘 보려고 하는 것일까? 자, 보시면은요, 교육을 들어가셔서요, 학부 과정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과 소개가 있습니다. 자, 교과 소개병 들어가 보니까요, 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의 교과 로드맵이 보입니다. 야, 보셨나요?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어떤 수업을 듣는지 보이네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뭐가 중요해요? 수학 들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냥 수학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돼요? 신호 시스템, 확률, 디지털 이런 게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똑같이 공학수학, 우리 공학수학이 아니라 심화수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심화수학을 들어도 우리가 확률과 그 다음에 신호 이런 쪽을 좀 더 강조해 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밑에 내려가면 물리학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특히나 물리학 중에서도 전자기학 부분을 강조해서 들으면 조금 더 연결이 되겠다는 거죠. 계속 이제 뭘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핵심은 뭐다?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수행평가에서 어떤 파트를 책임지고 공부해야 되고 어떤 파트를 강조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리고 내려가 보니까요. 화학이 중요하다. 아, 그렇네. 재료과학에 관련된 것도 필요하네. 그리고 프로그래밍 잘하면 잘할수록 좋을 것 같아. 라고 우리 친구들이 뭘 공부하면 좋은지가 쭉 나와 있고요. 밑에 내려가면 그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공통 과목 어떤 것들을 쭉 써 있는데요. 보다 보니까 화합물의 화학결합. 세특 주제죠. 화학 반응 속도와 평형, 반응의 자발성. 세특 주제죠. 아날로그 디지털 기반 통신 메커니즘. 세특 주제네요. 아셨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거 안 보면 서운할 텐데 또 유튜브 안 들으면 어떡하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뭘 해야 되지? 끝? 아니죠. 내가 반도체 공학을 하면 도대체 그럼 어떤 사람이 되고 내가 이 공부가 왜 중요한가 좀 해본다면 여기서 얻어먹을 게 더 많겠죠. 그래서 우연히 전공 소개를 딱 들어가서 봤더니 아니 세상에 연세대 사이트인데 삼성이 나와 있어요. 이거 뭐야? PPL이야? 아니죠. 요즘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계약학과라는 거죠. 그래서 연세대로 가면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에서 삼성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구나라는 더 좋은 것도 보이겠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을 쓴다면 좀 좋지 않을까요? 이거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런 부분까지 알고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을 얻어갈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인데 아까 고대도 보였는데 그럼 고대는 혹시나 어떻게 되나? 라고 생각되니까 궁금하니까요. 고려대학교 반도체 공학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학과 개요가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가 나와 있나요? SK 하이닉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이런 건가요? 자,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연세대 친구들은 삼성으로 가고요. 고대 친구는 하이닉스로 가요. 약간 이런 뜻이네요. 맞을 수 있습니다. 기하학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단순히 수업을 선택할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 수업을 골랐을 경우에 그 수업에서 어떤 단어를 중요시 생각하고 어떠한 주제로 세팅을 써야 될 것인가 라면 커리어넷 플러스 그 학교의 학과까지 들어가다 보면 충분히 좋은 내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습니다. 자, 보면 볼수록 쏙쏙 들어오죠. 꿀팁입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